수학 문제집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 사야 할지 혼란스러우셨죠? 그래서 유튜브에 수학 문제집 추천 검색했더니 어떤 영상은 광고나 협찬 받으면서 수학 문제집 추천하고 있고 또 어떤 영상은 추천을 5개 넘게 해서 뭐 사야 할지 더 헷갈리게 만들던데 제가 상황에 맞게 딱 한 개씩만 추천해드릴게요. 인스타 8만, 틱톡 7만, 유튜브 4만, 도합 20만. 저에게 수학 문제집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저는 제 소신껏 문제집 추천해드리려고 그 광고들 싹 다 거절했어요. 저도 최근에 로봇 청소기를 사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로봇 청소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로봇 청소기 추천이라고 검색하고 영상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떤 영상은 유료 광고나 협찬을 포함하면서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영상은 추천을 5개씩 해주니까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될지 더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딱 하나로 정해서 추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6년간의 중고등학교 생활 플러스 7년간의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대비 도합 13년간 정말 많은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집 풀어보고 또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도 해보면서 찐으로 좋았다고 느꼈던 수학 문제집 상황별로 딱 하나씩만 콕 집어서 추천해드릴게요. 우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를 추천하는 거라 인간 교재들은 모두 제외를 시켰고 보통 3번 정도 많이 돌리니까 3번 돌리는 기준으로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추천하는 교재가 서로 다르니까 잘 구분해서 확인해주세요. 우선 중학교 수학 문제집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개념서와 유형서는 함께 세트로 동시에 풀어줘야 되는데요.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개념서는 스매싱 개념, 유형서는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리는 거라면 개념서는 숨마쿰라우드 개념 기본서, 유형서는 센이랑 RPM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돌리는 거라면 개념서는 A급 원리 해설 그리고 유형서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 추천드려요. 이렇게 방금 추천해드린 3개 조합 총 7권의 교재를 모두 끝내기 쉽지 않지만 만약 다 끝내서 심화서를 들어간다면 일품이랑 A급 수학 추천드려요. 7권을 다 끝냈다는 게 7권을 모두 다 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권의 문제집에서 랜덤으로 아무 문제나 뽑아서 줘도 언제든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방금 언급한 심화서들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 추천해드릴게요.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개념서는 개념 원리, 유형서는 RPM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는 거라면 개념서는 숨마쿰라우드 개념 기본서, 유형서는 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3바퀴째 도는 거라면 개념서는 마플 교과서, 그리고 유형서는 마플 시너지 추천드려요. 방금 추천드린 3개 조합 총 6권 모두 끝내기 쉽지 않지만 만약 이 6권을 다 끝냈다면 내신 기간에는 내신 대 비용으로 고쟁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끝내서 심화서 들어가고 싶다면 심화서로 일품, 올림포스 고난도 1등급 수학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끝냈다는 건 단순히 그 문제집들을 다 풀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집들 중에서 랜덤으로 아무 문제나 뽑아줘도 언제든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되어야지만 심화서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간히 RPM이나 쌤 같은 유형서로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유형서로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유형서엔 진짜 공식만 이렇게 띡 써있고 이 공식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 과정과 원리는 하나도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유형서에서 네모칸에 정리되어 있는 공식들 보고 적용하면서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 암기하는 공부는 하지 말고 개념서로 개념 공부 제대로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유형서 문제집을 같이 풀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개념서와 유형서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개념서랑 유형서를 어떤 거 쓰냐보다 중요한 게 개념서로 어떻게 개념을 공부하고 유형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공부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진짜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쌤, 저 그 공식은 작년에 배운 거라서 까먹었는데요. 더 심한 학생은 쌤, 저 그 공식 저번 달에 배운 거라 까먹었어요. 이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찔리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들어본 적 있는 말이죠? 저는 공식을 까먹었다라는 말 학생들에게 진짜 밥 먹듯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도 까먹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이 암기한 그 공식이 단기 기억에 저장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는데요. 우리의 뇌는 처음에 정보를 무조건 단기 기억 쪽에 저장해요. 이렇게 단기 기억 쪽에 저장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이해와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 얻어진 정보는 해마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그냥 다 까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이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의 결과값만 암기한 학생들은
아이들은 이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단기 기억에 저장됐다가 결국에는 그 기억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휘발성 공부만 하면서 시간 버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만 공부해도 단기 기억 속에 저장시킬 수 있는 해결책 알려드릴 테니 영상 저장하고 이대로만 따라해주세요. 요즘 핫한 티처스에서 정승재 선생님께서 소개한 방법인데요. 내가 공부한 그 개념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주는 방법이에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는 방법은 3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설명 효과예요. 자기 설명을 통해 학생은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며 이해 기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는 정보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존 지식과 연관지으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번째는 교사 효과 또는 설명 학습 효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개념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뇌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게 해요. 이 과정에서 정보는 기존의 지식만과 결합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강화돼요. 세 번째는 메타인지와 반추학습이에요. 설명하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며 자신의 지식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장기 기억 형성에 진짜 유리해요. 설명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이해를 보완하게 되어 이 반복 학습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남에게 설명해보기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 바로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에서 각 4개 더하면 360도 되고 오각형에서 각 5개 더하면 540도 되고 육각형에서 각 6개 더하면 720도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모두 그으면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나뉘어지고 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이에요. 삼각형의 세네각이 하면 180도니까 사각형의 네각이 하면 180도 곱하기 2를 계산해서 360도가 되는 거고 오각형의 네각이 하면 180도 곱하기 3을 계산해서 5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각형의 네각의 합은 180도 곱하기 4를 계산해서 720도가 되는 거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저에게 듣기만 하지 말고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설명해보세요. 그럼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니까 절대 안 까먹을걸요? 이렇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보는 공부법이 가장 좋고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는 걸 아는 어머님들은 집에다가 이런 화이트보드나 투명 칠판을 붙여놓고 오늘 공부한 내용 여기다가 엄마한테 설명해봐 라고 시킨 학부모님들 몇몇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어머님들이 직접 봐주시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사실 교육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시는 게 아이 정서상 사실 좋지 않아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가 학습관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설명할 때 과도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밝혔어요. 특히 수학과 같은 어려운 과목에서 부모가 설명을 듣다가 아이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혼내면 자녀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아예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평가자가 있을 때 오히려 객관적 피드백을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실수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덜 느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실수를 교정하면서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설명을 한 후에 자신의 영상을 다시 보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메타인지 기능을 강화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개념 공부법은 학생 스스로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의 영상을 다시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공부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해서 가이드라인과 예시 영상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수학퀴즈인생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 온라인 클래스의 한 회차에 해당하는 유료 개념 강의, 개념 노트, 개념 빈칸 시험지, 문제집, 그리고 실제로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제출한 숙제 영상까지 무료로 싹 다 보내드릴게요. 또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진짜 많이 들은 말이 쌤, 저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라 못 풀어요. 쌤, 이 문제는 안 배운 건데요? 바로 이건데요. 왜 아이들은 안 풀어본 문제와 처음 보는 문제를 보면 왜 안 배워서 못 푼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학원에서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대표 문제를 풀어주고 학생들에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숫자와 바뀐 문제들을 풀게끔 지도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원장님들이 이렇게 수업하라고 시켜서 이렇게 수업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형별로 선생님들이 대표 문제를 싹 다 풀어주고 아이들이 이 네모박스 속에 있는 공식과 그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쌤 풀이과정 보면서 숫자만 바뀐 문제들을 푸는 연습만 하는데 아이들이 과연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땐 가장 먼저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간단한 예제 문제들만 풀어본 후에 이런 유형서를 풀 때는 이렇게 네모박스 속을 가리고 유형서 문제집을 가로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문제에 주어진 특정한 조건을 보고 어떤 발상을 해야 될지 암기가 되어지면 좋지만 모든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푸는지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도하냐면 1. 개념 강의 수강. 여기서 개념 수업은 공식만 띡 알려주고 그 공식을 적용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 수업이에요. 2. 개념 노트로 개념 복습하고 학생 스스로 개념 설명해보는 연습하기. 3. 개념 빈칸 시험지에 학생이 직접 개념 설명하는 영상 촬영하기. 4. 개념 설명 동영상 제출하고 선생님께 피드백 받아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기. 5.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듣기 이전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보기. 6.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는 유형의 문제들만 문제풀이 강의 듣기. 7. 문제풀이 강의 들었던 문제들 발상 노트 작성하고 복습하기. 이와 같은 순서로 공부하면 그날 공부한 수학 개념과 공식들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는 힘까지 기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순서로 수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해주세요. 수학의 모든 개념, 성질, 공식들을 그 공식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원리를 학생이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 수학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을 이해하는 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은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채로 공식만 딱 암기하고 땡이나 RPM 같은 유형서에서 모든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면서 공부했는데요. 외웠던 공식들은 계속 까먹게 되고 시험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헐, 이 문제는 안 풀어봐서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아낀 시간보다 공식을 계속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면서 모든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면서 걸린 시간이 훨씬 더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 없는 공식 암기와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해서 한 공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데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저와 같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익한 정보 올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